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결국 2020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습니다. 오는 7월 개막 예정이었던 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는데요.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수년간 구슬땀을 흘렸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올림픽 연기 소식 관련해서 유승민 IOC 선수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IOC의 결정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스포츠를 넘어선 전 세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악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IOC도 그런 부분, 선수들의 특히 건강 부분은 신경 안 쓸 수가 없었고요. 다만 처음에는 이제 선수들이 올림픽 연기라는 게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예. 다소 연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 세계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다소 빠르게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수들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 4년을 준비한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 선수들은 사실 그 올림픽이 주는 의미는 정말 의미 이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정말 그 올림픽에 맞춰서 그 몸 컨디션이라든가 모든 계획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선수들도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고요. 다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스포츠를 넘어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기 결정에 대해서는 선수들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결정이 아니었냐 선수들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네. 자, 선수촌에 입소했던 선수들은 그러면 퇴촌했습니까? 네, 저희 탁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퇴촌을 했고요. 예. 이제 선수들이 근 한 10주가량 그냥 철저히 관리를 이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그렇게 이제 외출 외박도 자제하고 선촌 내에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좀 피로도도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휴식기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퇴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퇴촌하고서도 컨디션 유지나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개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리는 선수 개개인이 다 준비를 하고 있을 테고요. 예. 다만 이제 1년 다시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선수들도 그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일정인데 지금 그 전 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회들이 다 취소 및 연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도 연기된 지금 시점에서 각 국제 연맹이나 국가 그 올림픽 위원회들이 그 대회 일정을 또 빨리 수정을 해서 선수들이 그 계획에 따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림픽 예선이 끝난 종목도 있고 아직 해야 될 종목도 있는데 끝난 종목은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예. 끝나지 않은 종목들은 다시 일정을 잡아서 예선을 치르겠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올림픽이 7월에 있을 올림픽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 6월, 7월 전에 어떤 올림픽 예선전이 열린다라는 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들지만 지금 아마 연속적으로 지금 회의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스포츠 기관들이 지금 논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다 보면 선수들도 준비하는데 한편으로 더 수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래 7월에 예정이었는데 1년 연기하면 내년 7월인데 네. 조금 당겨서 내년 4월 벚꽃 한참 필 때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정보는 아직 입수가 안 되셨죠? 네,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네, 지금 결정된 지 한 이틀 정도 지난 시점인 것 같은데 아마 빠르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잡히는 대로 선수들과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목이야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여하는 경우에 나이 제한이 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만 23세 뭐 이렇게. 그 선수들은 1년이 지나면 그 연령 제한에 걸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게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국제 연맹들이 지금 그런 그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융통성을 갖고 예.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서 아마 국제연맹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는 뭐 없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기 때문에 또 1년 연기가 불가피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없도록 하는 게 또 저희 역할이고 또 그걸 중점적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종목 선수들이야 개인이 따로 개인 훈련을 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경기력을 유지시키겠습니다만 이 단체 종목 선수들은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몇 달 동안 그러면은 단체 종목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선수촌에서는 그 워낙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훈련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단체 종목도. 그러나 이제 퇴촌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각 팀별로 또는 협회별로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돼서 예. 선수들이 그런 안전함 속에서 함께 연습을 해서 이게 좀 공백 기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치렀던 뭐 88 올림픽도 그렇고 보면 이게 여름이 끝나는 무렵 가을 들어설 때 올림픽을 해서 네. 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했었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한여름에 하기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마라톤 경기를 새벽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이번 도쿄올림픽이 이렇게 여름에 개최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글쎄요, 뭐 그거는 항상 그 조직위원회 그 개최 도시와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네, 다만 리우 올림픽도 다 날짜가 틀렸고 아마 그 선에서 결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건 아마 각 나라의 그 IOC와의 협의 하에 날짜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으로 연기됐을 때 그 도쿄올림픽 뭐 조직위원회라든가 IOC 쪽이라든가 그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으니까 그 뭐 언제 할지는 조정할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그 고려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모든 게 다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선수위원들도 그 선수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IOC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건 선수들의 건강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탁구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유승민 위원이 현역으로 활동한 이후 은퇴하고 난 이후는 우리나라 탁구가 조금 많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경기력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중국이 워낙 강세고요. 예. 일본, 유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유망주들이 키워지면서 지금 현재 간판인 남자 같은 경우에 장우진 선수, 정영식 선수가 굳건히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은 다소 예전에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은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저희도 메달을 또 기대를 했었고 특히 혼합복식 종목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혼합복식 종목 같은 데서 한번 금메달도 한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다소 시간이 벌어진 거는 저희로서는 다행일 수도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벌어지면서 선수들이 그 마음의 냉정함을 다시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선수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내년 올림픽에서 좀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네, 지금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선수들이 가장 당황해 할 텐데요. 그렇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올림픽 하나 보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다소 계획은 변경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까지 몸 관리 잘해서 꼭 본인들 꿈의 무대에서 본인의 꿈을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었습니다. (3년) 만기 연이자 2.5%의 채권으로 40조 원을 마련해서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1,000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자, 이런 제안이 미래통합당 측에서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인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신세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40조 원의 채권 발행, 어떤 보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예. 그 돈을 조달을 해서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예. 어디다 쓸 거냐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소개가 됐지만 1,300만 자영 중소업자의 한 40% 정도가 이번 코로나로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한 400만, 500만 개 업체가 돼요. 예. 그 업체 한 400만, 500만 개 업체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예. 그 피해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예. 피해의 정도를 측정을 해서 가장 피해가 크면 두세 달에 걸쳐서 1,000만 원, 예. 가장 피해가 적다고 하면 두세 달에 걸쳐서 한 500만 원, 예.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건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한 29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안이 이제 우리가 지출하는 부분에 이제 큰 몫이고, 예. 또 나머지 10조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분이 많으니, 예. 건강보험료 조금 감면해드리고, 또 전기값 수도료 부담도 좀 있으니, 그것도 이제 한 3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금씩 감면해드리자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대충 한 3, 4개월에 한 10조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40조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합쳐서. 네. 예. 그 안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2차 비상경제안 안에 대충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안을 사실상 정부가 거의 다 수용을 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수용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을 대부분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용을 했어요. 예. 문제는 이제 조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이제 정부는 그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 또는 그 국고를 쓰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사실 없어요. 예. 저희는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요구불 예금, 즉 언제 뽑았을지 모르는 요구불 예금이 한 200조에서 250조.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정도 만기의 정기 예금 적금이 1,500조 돼요. 예. 그러면 이 둘을 합하면 1,700조 정도의 부동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자금이 지금 금리가, 시장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1%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을 조금 경쟁력 있게 2%라든지 이렇게 해서 끌어다 쓰면 예. 충분히 40조는 큰 어려움이 없이 조달할 수 있겠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뭐 길거리에서 이제 예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들한테 이제 그 좀 위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위탁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사무 비용들을 한 0.5% 가산을 해주면 한 2.5% 정도면 시중에 그 예금 자금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은 시중 예금 자금을 통해서 하고 네. 용천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하자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피해의 정도에 예.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만 어려운 게 아니고 뭐 프리랜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다들 힘드는데 왜 소상공인한테만 지원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3월 18일 날 제안을 했던 것은 비상 긴급 구호 자금이라고 해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먼저 이제 대안을 냈던 것이고, 예. 이제 2차, 3차, 4차로 나오는 게 바로 지적하셨듯이, 예.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휴업을 하거나, 즉 회사에서 잘렸거나, 예. 아니면은 잠시 이제 쉬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휴직수당이라든지 또는 실업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예. 그것을 조금 휴직수당을 조금 더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고용의 그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저희 마련이 돼 있고요. 오늘 내일 그걸 발표할 예정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업이라든지 유통업이라든지 큰 그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큰 피해가 큰 산업, 항공, 그다음에 운수 이런 대형 산업들이 지금 어려우니 그런 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작은 병원들이 굉장히 지금 경영이 어렵습니다. 예. 이제 환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나다니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제 피해를 보시는 그런 여러 업종, 예를 들면 유통, 항공, 그다음에 여행, 관광 이런 업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해서 조만간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지난번에 나온 40조는 긴급 조치고 이번에는 종합 코로나 대책을 해서 아까 고용 피해,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산업, 그리고 이제 그 의료 부분 이런 등등 해서 종합적인 패키지로 이 지원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비상긴급 구호자금이라고 하셨는데, 뭐 비상긴급 구호자금일 수도 있고, 뭐 재난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지금 그건 다른 거고. 제 질문은 지금 정부 여당 쪽 혹은 민주당 쪽에서는 선별로 주지 말고 국민 전체를 다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40조 같은 경우에는 국민 1인당 80만 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별로 지급하지 말고 국민 모두에게 80만 원이든 뭐 1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면 50조입니다. 이렇게 지급하면 행정력 낭비, 행정력에 들어간 돈도 줄이고 차별 논란도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앵커님이 예. 식당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예. 1월 매출 금방 통계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예. 2월 통계 금방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예. 그러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을 통계를 내고 예. 작년에 1월부터 3월까지 통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작년 매출하고 지금 매출 비교해서 예. 얼마만큼 매출이 줄었는지 통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얼마만큼 피해가 입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행정비용이 무슨 행정비용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소득을 벌으면 이 소득 통계가 국세청에 다 들어가요. 예. 정말 1원 한 장 뺄 수가 없는 통계가 즉각 통계청으로 다 들어가요. 예. 따라서 우리는 금년 1월, 3월에 그 매출의 피해나 소득의 피해는 금방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는지는 저는 그게 행정비용이 들어갈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라서 행정비용을 핑계로 내시는 분들은 떡볶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예?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얼마만큼 장사가 안 되는지는 금방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행정적으로 사람이 붙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뭐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고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아니, 줄것 그러면 같습니다. 우리 예. 앵커님은 그 종합소득세나 소득세 내실 때 그 다 계산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바로 다 나옵니까? 다 나오는데 그게 컴퓨터 입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사람이 사무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좀 들어가지 않느냐 그 말씀이고요. 안 들어갑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예. 행정력 절대 안 들어갑니다. 주민번호 치고 작년 매출 치고 금년 매출 치면 금년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어들었는가가 금방 나오고요. 그 내려간 것을 30% 감소 이내, 50% 감소 이내 그 규입만 하면 이분이 A급 피해자인가 B급 예. 피해자인가 C급 피해자인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행정력이라는 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저랑 논쟁할 걸 아니니까요.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예.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드린 거죠. 예, 그리고 어제 부천시 홈페이지에 항의 댓글 올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전 도민에게 10만 원 준다 그랬을 때 부천시장이 그것보다는 자영업자들한테 400만 원씩 주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해서 그 부천 시민들이 우리도 다 힘들다 왜 자영업자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해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차별 논란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저 이래 물어볼게요. 예. 그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자녀가 4명이 있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자녀는 어렵지 않다고 하면 부모가 예.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지원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모든 자녀니까 100만 원씩 똑같이 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어려운 자녀한테 400만 원을 주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 다 어려운 어렵지만- 사람들한테 먼저 줘라. 그러니까 예. 오케이, 다 어렵다고 하면 좋습니다. 다 어려운 정도가 똑같습니까? 어려운 정도가 다 다릅니까? 다르겠죠. 예. 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예. 적게 어려우면 적게 지원을 하고 많이 어려우면 많이 지원을 하자는 알겠습니다. 게 예. 네, 차등의 예. 본질입니다. 예. 그런데 전 국민의 다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이거를 지역 화폐라든가 또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로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소상공인 일하는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쓸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예. 이번에 경기도에서 나오는 그 지역 화폐요. 예. 지역 화폐를 가지고 백화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용처가 다 있겠죠. 백화점이나 아니, 어디든. 그러니까 예. 백화점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못 씁니다. 예. 대형마트 못 씁니다. 예.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그 기업이나 업체에서는 지역 화폐를 못 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예. 자, 내가 식당을 해서 500만 원어치 지역 화폐를 받았다 합시다. 예. 그러면 지역 화폐를 받은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예. 재료를 도매상에서 사와야 되는데 예. 그 도매상이 만약에 1년에 매출이 10억이 넘어가는 도매상이면 그 상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그 금융기관에 가면 안 바꿔줍니까? 그 지역 화폐를 가지고? 안 바꿔줍니다. 아, 그래요? 소상공인들만 쓰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밥집을 해가지고 지역 화폐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 가서도 못 써. 예. 그걸 가지고 대형마트 가서도 재료도 못 사와. 예. 그 돈 가지고 그러면 택시를 타면 택시도 큰 회사 택시는 안 받아줘. 예.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면 쓸 수 있나? 서울은 더 안 받아줘. 경기도에서 쓸 수 그러면 있죠. 예. 지역 상품권이나 화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곳은 자기가 하는 국밥집 말고 다른 국밥집, 자기 말고 다른 미용실, 아까 말은 소상공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용도를 제한해버리면 만약에 국밥집을 하신다고 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지역 화폐를 갖고 저 국밥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지역 화폐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글쎄 도소매 업체가 10억 이상 업체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야. 아니 네. 소매업체가 그 물건을 띄우는 회사들이 대부분 연 매출 10억이 넘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아까 그 40조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네. 소상공인에게 도와주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최대 네, 네. 1,000만 원까지. 네네. 근데 10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하면은 소상공인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10억 이상의 매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작년 매출에 비해서 50% 이상 매출이 줄어든 기업 예. 또는 업체, 예. 예, 그런 업체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 달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석 달 정도에 나눠서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달에 지원되는 돈은 최대가 300만 원인데요. 예. 구멍가게의 기준이 연 매출이 8,8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8,800만 원의 연 매출이면 한 달 매출이 얼마입니까? 한 700만 원 되겠네, 그렇죠? 예. 700만 원 매출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장사가 절반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밖에 매출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업한테 300만 원을 최대로 지원한다 그러면 예. 그 소상공인은 이게 지원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겠습니까? 굉장히 큰 거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마련한 이 40조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예. 자영업, 소상공인 합해서 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한번 들어봤어요. 결국은 소상공인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들어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1인당 10만 원 해서 4인 가구 40만 원을 도와줘봤자, 연 매출 8천 하는 그 자영업자는 그게 거의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약속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3분 수다 마치고 4분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